수성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등 사격 훈련에 대한 소음 측정에 나섰습니다. 농작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영농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개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우리 해병대 사격훈련장인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지난해부터는 미군 아파치 헬기까지 사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격 소음과 진동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큰데요.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선 가운데 오늘 현장 조사에서 측정된 소음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날아온 헬기 한 대가 산 너머로 사라집니다. 잠시 뒤 전쟁이 일어난 듯 엄청난 굉음과 진동이 밀려옵니다. 미군 아파치 헬기가 미사일 사격 훈련을 하는 소리입니다. 이 훈련 소음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격장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입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이곳에서도 헬기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인근 주민 2,800명은 수십 년간 해병대의 포사격 소음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아무런 상의 없이 미군 아파치 헬기까지 이곳에서 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어느 얘기 한마디 없이 지금 멋대로 정리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 이상은 참을 수도 없고 절대로 물러설 수도 없고. 결국 주민들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실제 훈련 때 발생하는 소음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아파치 헬기가 마을 위를 비행할 때 측정된 최대 소음은 대략 80데시벨. 지금은 이제 81.5 나오고. 그때는 어떤 건가요? 포소죠? 아니요, 요 위로 바로 지나갈 때가 제일. 주거 지역의 낮 시간대 소음을 판단하는 기준인 50데시벨을 훌쩍 넘겼습니다. 임산부들은 그 시어머니들이 못 오시게 하더라고. 초창기에는 혹시 유산 될까 싶어. 그 정도로 진동이나 소음이 아니죠. 굉음이죠. 권익위는 아파치 헬기뿐 아니라 해병대 전차와 박격포 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와 또 한미연합군과 소통을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조정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50년 넘게 이어진 소음 피해가 이제는 끝날 수 있을지 주민들은 권익위의 중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명으로 이틀째 한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시군별로는 구미 3명, 경주 2명, 영천과 경산이 각 1명이고 경주 2명은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가 61명이 나왔으며 한동안 10명대를 이어오다 이틀째 한 자릿수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일상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염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포항 시민 중 외지 출신으로는 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구의 확산세가 남의 일로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명 나왔습니다. 대구 유흥주점과 관련한 연쇄 감염으로 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25명까지 늘었습니다. 수성구 건축업 모임과 대구 경북 교인 모임, 수성구 목욕탕 등에서도 연쇄 감염으로 11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대부분 감염 속도가 빠른 알파형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공간에도 실내에 설치된 공조기 등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가장 안전한 방역 대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었던 카페까지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를 벗는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임을 자제하시고 백신 접종 순서가 오면 꼭 접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의 백신 접종률은 저조한 상황. 지금까지 집계된 대구의 백신 1차 접종자는 34만 5천여 명, 전체 인구 대비 14.3%로 전국 16.5%보다 여전히 낮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변이 바이러스에 높은 효과를 보인다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종 뒤에도
마스크 착용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도 항체 형성 등을 통해서 개인별로 방어 효과가 나타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역이 형성된 사람들이 좀 많아짐으로써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방어 효과 형성에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 후에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재개합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폐쇄 이후 6개월 만에 운영 재개를 앞두고 해당 시설 방역을 마쳤으며 평생학습원과 뱃머리 평생교육관 어르신관의 운영도 재개합니다.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식사 금지, 과도한 신체 활동이 수반된 프로그램은 배제하는 등 별도의 방역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지명으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울릉군 등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울릉군과 군의회, 푸른 울릉 독도가꾸기회는 오늘 사동항 독도평화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일본이 제국주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울릉 주민의 삶의 터전인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일본이 추악한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전 세계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올림픽을 이용하고 있다며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처럼 농작물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국산 진단도구가 개발됐습니다. 현장에서 2분이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연간 수백억 원이 넘는 피해를 막고 수입 대체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토마토 재배 농장입니다. 줄기와 가지가 무성해 어른 키만큼이나 큰데 군데군데 병든 토마토가 보입니다. 누렇게 말라가는 가지와 잎, 총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안 나오면요, 바이러스 안 걸리면 한 줄만 나와요. 위에 C 부분에 있는 한 줄만 나와요. 빨간 줄이? 예. 이곳에서는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같은 병이 생긴 건데 이번엔 진단키트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갑자기 잎이 마르고 타들어가는 증상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좀 망쳤어요. 진단키트로 해서 진단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었고. 진단키트는 수박, 오이, 고추, 토마토 등 10개 작물의 바이러스병 감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정확도는 95%가 넘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무상 보급을 시작해 지난 14년간 피해 예방액이 6,570억 원에 이르고 연간 1억 8천만 원의 수입 대체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소뿐만 아니라 화훼, 약용작물까지도 진단 범위를 넓히고요. 지금보다 더 빠르고 신속한 진단키트를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작물은 신속하게 제거해 감염을 차단하고 작업 도구와 장비도 철저하게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2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신한울 1, 2호기가 거의 완성돼 가동되면 총 26기까지 늘어난다면서 국토와 인구를 비교해 원전이 적은 수준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계획하자 경주시도 문화도시 지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경주시는 경주문화재단을 통해 천년유산을 깨우는 문화도시 경주를 비전으로 경주문화도시 조성계획안을 수립했고 오는 17일까지 문체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 검토와 현장 점검을 거쳐 오는 10월쯤 문화도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국이 30도를 훌쩍 웃도는 한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포항은 24.7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바로 동풍의 영향 때문인데 내일도 동풍이 유입돼 낮 최고 기온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크게 웃돌았던 데에 반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24.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아졌는데요. 동해 연안의 해수 온도가 17도에서 18도로 낮기 때문에 비교적 찬 바닷바람이 우리 지역으로 불어들면서 뜨거운 공기를 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분포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4도, 포항이 25도, 경주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1도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의 바다의 물결은 1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